안녕하세요. 우리 피닉스 여러분. 피닉스 미래지능연구소 조우석 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죠?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 교수님이 어떻게 미래를 바라보고 그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관한 통찰을 나눠주신 게 있는데요. 그것들을 정리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으로 함께 하려고 합니다. 자, 너무 잘 아시죠? 너무나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자이자 깊은 통찰을 가진 네, 호모 사피엔스의 저자, 또 호모데우스의 저자기도 하죠. 그리고 요새는 넥서스라는 책으로 잘 알려주신 단순한 기술의 나열이 아닌 인류학적 통찰로 디지털 미래를 해부하는 우리 시대의 대표적 역사가 유발 하라리 교수님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이 미래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혁명의 융합이죠. 정보기술의 극대화, 그 다음에 생명공학의 혁신. 인류는 이제 관찰자를 넘어 알고리즘에 의해 분석되고 조종되는 해킹 가능한 데이터가 되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는 것보다 구글이, 메타가 여러분을 훨씬 더 많이 아는 시대가 왔다.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유발 하라리 교수의 통찰이죠. 위협 첫 번째는 인간이 주도하는 역사의 종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도구의 진화에서 지능의 탄생으로 과거의 도구, 예를 들어 원자탄은 스스로 결정을 내리거나 타겟을 정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이제는 AI의 독립적 창조, AI가 스스로 다음 수를 생각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창조해서 이게 영화에나 나오는 그러한 세상이 도래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호모 사피엔스만의 역사는 막을 내리고 있다. 인류만이 움직였던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AI가 같이 주체로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죠. 그다음에 인간 해킹의 시대의 도래가 되었다. 자, 막대한 컴퓨터 파워,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알고리즘의 탄생, 그리고 생물학적 데이터도 나의 공포, 욕망, 약점을 파악하여 완벽하게 조종 가능한 상태. 여러분 이미 여러분 마케팅 문구들, 여러분의 데이터들 다 수집되고 있죠. 여러분 핸드폰을 통해서 끊임없이 네, 여러분의 정보가 계속 수집되고 있는 것. 이제는 공공연하게 알려진 진실이죠. 미래에는 컴퓨터 시스템이 아닌 인간이 해킹당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고 계시고요. 자, 세 번째는 데이터 집중과 디지털 독재의 출현. 자, 자산의 이동은 과거는 토지와 기계 중심의 분산된 권력이었던 데 반해 자산의 이동은 데이터 중심, 극단적 권력 집중.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여러분의 빅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이 빈익빈 부익부가 점점 더 격차가 커지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이거는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죠. 가장 중요한 자산인 데이터가 소수 엘리트에게 독점될 때 인류는 역사상 유례없는 완벽히 통제받는 디지털 독재를 맞이할지도 모른다. 이미 국가 권력을 넘어서고 있다고 이제 미국의 상원 의원도 경고를 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 살펴보실 수가 있답니다. 자, 네 번째는요. 문명 운영 체제의 언어의 해킹을 이야기하는데요. 언어가 이제 문명의 OS, 그래서 운영 체제죠. 돈, 법, 종교, 인권 모두 인간이 언어로 엮어낸 이야기인데요. AI의 마스터키 획득은 평균적 인간을 초월한 언어 구사 능력으로 문명의 금고를 놓는 열쇠를 AI가 갖게 되죠. 결과는 AI가 쏟아내는 수백만 개의 가짜 뉴스와 새로운 법전의 치명적 위협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미 저도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 할루시네이션, 이 환각 효과 상당히 심각합니다. 잘못해서 AI가 말했어. 이렇게 얘기했어 하는데 여러분 엉뚱한 정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꼭 교차 검증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요새 뼈저리게 많이 보고 있고 제가 투자에 관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생성할 때도 반드시 메타 검증을 통해서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의해야 되죠. 자, 그리고 각자 친밀감의 치명적 무기화. 자, 요즘 인간의 공감에 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한 상호작용, 목적이 아닌 관계 그 자체가 본질인 그러한 공감에서 AI가 이 감정을 완벽하게 흉내내는 알고리즘 이미 그러고 있죠. 여러분 한번 대화 나눠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요. 정말 친밀감을 훨씬 더 AI가 많이 주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친밀감을 무기화하여 은밀한 정치적, 경제적 행동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가장 깊은 외로움이 가장 강력한 조종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위험에 관해서 유발 하라리 교수가 경고를 하고 있죠. 또 여섯 번째는 비인간 지능이 창조하는 문화적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보호막의 변화. 과거에는 인간이 짠 문화적 보호막 안에서 살았다면 미래에는 이 AI 지능이겠죠. 직접 환상 속에서 살게 되는 거죠. 다가오는 현실, AI가 만든 예술, 스토리, 세계관으로 둘러싸여 우리가 현실을 잃어버리고 가상현실의 세상에 영원히 갇혀버릴 위험성. 여기에 이제 메타버스 기술까지 같이 들어오면 더 위험해지겠죠. 자, 일곱 번째는 통제불능에 빠질 거대한 금융 시스템. 초복잡성의 시대에서 AI가 인간의 이해 범위를 넘어서는 초복합적 금융 상품을 개발해내게 되면 전문가가 소외게 되죠. 정치인, 경제학자조차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이고, 이 위기의 순간은 금융위기 발생 시 원인 파악과 해결책마저 AI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초유의 사태가 충분히 여러분 예측될 수 있는 위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40년 전통적인 인생 모델이 이제 파편화되고 있죠. 20대까지 학습하고 나머지 20대까지 학습하고 나머지는 평생 직장에 근무하거나 노후까지 갔는데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대부분은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쓸모가 없어지겠죠. 이 일곱 가지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모든 예측을 부수고 있는데 이 폭풍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우리 정말 방주의 항해술은 무엇일까? 우리 하라리 교수님은요. 첫 번째 항해술은요. 코딩보다 중요한 것은 극강의 회복 탄력성을 말합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거죠. 특정 프로그래밍 언어나 기술을 좇는 것은 무의미하고 핵심 생존 무기가는 예측 가능한 폭풍 속에서 중심을 잡는 정신적 균형과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감성 지능, 정신적 균형을 위해서는 SQ, 피닉스 퓨처스쿨에서도 강조하고 있죠. 영성 지능도 이제는 여러분 수치화되고 있죠. 어떤 종교적이고 어떤 신비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영성지능은 이제 실질적인 힘이 됐죠. 지식의 축적보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서는 마음의 근력이 생존을 결정합니다. 정말 타너스님이라는 정말 우리나라에 엄청난 예지자도 계셨죠. 그때 얘기하신 이 혼란 속에서 참선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 종교를 넘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 볼 예지자들의 언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죠. 꼭 그런 것들은 기존의 어떤 수자가들이나 아니면 미래학자들과 이런 논리적이고 아주 통계적인 그 뭐라 그럴까요? 안목과 함께 꼭 겹쳐서 논리와 직관을 같이 통합한 내용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다음에 항해술 두 번째는 안정을 포기하라. 이제 언러닝 시대, 기존의 지식을 비우고 50세가 넘어도 끊임없이 학습해야 된다. 네, 우리는 우리를 끊임없이 재창조해야 돼서 우리 피닉스 퓨처 스쿨에서도 항상 이야기 드리잖아요. 이제는 우리 새로운 뭐라고 할까요? 그 아이언맨처럼 자비스가 우리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자비스를 우리가 일곱 가지 지능에 빗대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맹신을 부수는 가장 강력한 주문. I don't know, 모른다라는 인식, 멈춤의 미학, 거대한 문제 앞에서 섣부른 확신과 가짜 뉴스에 휩쓸리지 않기 위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탐구의 시작이죠. 무지를 인정하는 그 틈새에서 비로소 과학적 대응과 진정한 호기심이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모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른다고 솔직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하던 소크라테스가 맞죠? 네. 그 신전에서 우리 신전에서 적히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스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되어 있기도 하죠. 근데 그래서 맨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나는 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자, 그다음으로는 네 번째 항해술은요. 스크린 밖으로 육체와 감정의 연결. 이것을 회복을 해야겠죠. 지성과 언어 교육의 한계는 조만간 AI가 완전히 능가할 영역이죠. 그래서 인간 고유의 영토를 지키기 위해서는 육체적 감각과 감정적 교감에 오히려 지성에서 감각과 감정으로 초점을 맞춰야 되죠. 언어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AI가 접근할 수 없는 감각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 이것이 더 인간다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섯 번째는 안전성 확인 전 AI 배포 금지. 뭐 예를 들어 제약산업은 수년과의 임상실험, 부작용을 검증하고 대중 판매를 하는 그 안전한 프로세스를 여러분이 이렇게 거쳐왔는데 현재 AI 산업은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검증 없이 즉각 대중 배포를 하고 사회적 부작용을 방치하고 있어서
이제는 신약과 의의 이중잣대가 이렇게 지금 같이 대지고 있다는 건데요. 정부와 국제사회는 새로운 AI 도구가 100% 안전하다는 것이 입증되기 전까지 무단 배포를 즉각 중단시켜야 된다고 하라리 교수님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요. 민주주의의 수호, 가짜 인간 보세 둔갑 전면 금지. 자, 이게 위조 지폐가 이제 중범죄였는데 이제는 가짜 인간 보세 제조, 막 사람인 척하는 거죠. 아, 이것도 엄벌 대상. 야, 세상에 이거를 이제는 위조 지폐가 아니라 위조 인간을 해야 되는 시대가 됐죠. 돈을 위조하는 것이 범죄이듯 기계가 인간을 위조하는 행위도 엄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투명성의 의무화. 즉 AI가 사람과 대화하거나 여론에 개입할 때 자신이 AI임을 반드시 밝히도록 법적을 의무화해야 된다. 가짜 여론으로부터 의미 있는 공론장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하라리 교수님의 일곱 번째 시스템의 심판. 알고리즘과 거대 기업의 법적 책임을 얘기하죠. 그래서 알고리즘의 고의성, 소셜 미디어의 분노와 혐오는 우연이 아니며 사용자를 묶어두기 위한 알고리즘의 의도적 선택이 있다는 거. 각자 기업들이 우리 그 사용자들의 의식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그 계속 주의를 끌어당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중독적인 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지요. 말하기가 참 불편하지만 또 여전히 진실인 면이 있어서요. 책임의 소재는 문제는 불량한 사용자가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알고리즘의 파괴적 행동에 대해 기업이 직접 법적, 재무적 책임을 지도록 강제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이렇게 인간을 중독시키죠. 그리고 분노와 증오의 알고리즘으로 여러분 뉴스도 부정적 뉴스가 훨씬 더 많은 것, 우리의 에고가 자연적으로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것, 이 공공연하게 밝혀진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요. 이것에 관해서 지금 그것이 기업들이 이거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제재가 필요하다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 교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새로운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재창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피닉스 퓨처 스쿨에서 피닉스 미래지능 연구소에서 이거 계속 우리가 고민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좀 거대한 이야기인 것 같고 조금 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지난 40억 년과 향후 10년에 엄청난 패러다임이 전환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정말 준비해야 될까? 좀 더 개인적 레벨에서 좀 정리를 해본 내용입니다. 이거부터는 유발 하라리 교수님의 내용은 아니고 이걸 흡수해서 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제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거죠. 생존 전략 1은요. 정보 다이어트. 그래서 정신을 보호해야 되죠. 알고리즘의 통제력을 다시 우리가 거기서 자유로워지려면요. 가짜 뉴스와 혐오 콘텐츠를 차단하고 정보의 질이고 사고의 질이 되고 뇌의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정말 이 정보가 어디서 오는지에 대해서 잘 분별도 해야 되고 이 디지털 시대에서 꼭 중요한 것은 알고리즘을 우리에게 이제 학습시켜 가지고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는 대신 메타 인지력을 길러야죠. 이 메타 인지력을 위해서 정보 다이어트에서 또 필수적인 게 정말 좋은 책, 검증받은 책의 독서 그리고 건강한 토론 이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아무리 이거를 강조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역시 독서하고 명상이라는 부분 그리고 그거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정보 다이어트하기 그리고 단지 진짜 인간관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상처받을 용기, 불편하더라도 진짜 인간과 함께 교류하고 갈등을 창조적으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훈련들을 일부러 해야 되는 거죠. AI의 완벽한 가짜 친밀감을 거부하고 정말 여기에 관해서 우리 EQ를 놓치지 않고 잘 훈련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 훈련이 정말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AI의 가짜 친밀감에 중독되지 않을 수 있도록 감정 없음, 무한한 인내와 일방적 수용, 사용자 맞춤형 통제가 아니라 불편하지만 인간의 진짜 친밀감을 우리가 형성할 수 있는 노력을 EQ를 우리가 계속 키워가야 되는 것 핵심이라는 거죠. 자, 생존 전략 세 번은 팩트보다 공감이죠. AI가 침범할 수 없는 고유의 영역은요. 신체적 감각과의 연결 회복,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 능력을 배양하는 것. 사실 지금 몇 가지 얘기를 드렸지만 다 서로 연관이 있는 얘기죠. 우리의 심장 지능을 우리가 계속 잘 활성화하고 이 심장을 바탕으로 함께 사람들과 연대하고 같이 상호작용하는 힘을 계속 기르는 것이 우리 개인의 노력으로 좀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째, 앞쪽에서도 나왔지만 무지를 인정하는 힘. 유발 하라리 교수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른다라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진짜 호기심을 가지고 진정한 탐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런 직접 겸손함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는 학습의 원동력을 제시하고 우리의 교만함을 통해서 에고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야 되죠.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우리가 갖게 되는 궁극의 지적 겸손은 우리를 유연한 사고의 적응과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으로 이끌어가게 되죠. 자, 어쨌든 아까 이것도 얘기 드렸던 거죠. 우리 정말 가짜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정말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세상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데요. 이것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고 지금부터 가짜 친밀감이라든가 또 가짜 인간, 위조 인간과 여러분 같이 좀 이게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것.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업의 법적 책임도 우리가 잘 어떤 공적인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오늘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시대가 너무나 많이 변환을 했습니다. 음, 정말 이 엄청난 시대 변환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 고민들을 같이 하는 곳이 바로 피닉스 퓨처 인텔리전스 랩 그리고 미래지능 연구소하고 이것을 교육으로 함께 확산시켜 가려는 피닉스 퓨처 스쿨 혼자 여러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집단지성을 활용해 가지고 이것들을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지난번도 짐 데이터 교수님의 시나리오가 여러 가지 있는데 가능한 밝은 시대 미래의 시나리오로 우리가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미래를 같이 창조할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피닉스 미래지능 연구소 또 피닉스 퓨처 스쿨에서 작은 눈덩이를 굴리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싱크탱크도 같이 민간을 위해서 싱크탱크도 시작하고 학교도 이제 쭉 시작해 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꾸면 꿈이지만 함께 꾸면 현실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불안한 미래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집단지성을 모으고 또 AI 사용법도 모으고 7가지 미래 준비 지능을 같이 익혀가는 장으로서 여러분 같이 피닉스 퓨처 스쿨 응원해 주시고 함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참여로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멋진 미래를 준비하는 행복한 하루 되세요. 그리고 어떤 궁금한 점이라든가 어떤 또 여러분만의 생각이 있으면 얼마든지 댓글로 남겨주셔서 같이 우리가 토론을 하고 생각하고 더 좋은 미래로 갈 수 있는 그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기울여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하루 되세요.